우리 기술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지안입니다. 자, 오늘 3월 23일 월요일이고요.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보시면 3월 19일 이날 최고점을 찍어주고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와서 내일까지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 해소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조금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랄게요. 일단은 우리 기술이 끝난 건 아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미 한번 크게 올라왔었잖아요. 지금은 이 단기 과열을 해소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봉으로 좀 보자면 지금 장 마감 직전이거든요. 크게 볼게요. 보시면 9시에 시가가 마이너스 3% 27,500원을 찍어주고 다시 올려줬어요. 다시 종가가 28,400원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근데 올렸다가 바로 끌어내려주고 다시 한번 올리고 끌어내리는 모습 계속해서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일봉으로 보시면 마이너스 7% 정도 하락 마감을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단순하게 빠진 게 아니라 실제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단순 조정이 아니라 이 고점 형성 과정에서 나오는 눌림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이 종목 단순히 원전 테마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물론 이 SMR, 원전 정책 흐름은 맞는데 단기적으로 좀 보자면 수급, 이벤트, 그리고 물량 구조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좀 공시를 좀 보면서 진행을 할 건데 보시면 이 3월 11일 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예고가 되었었죠. 이걸 보면 이날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서 장중에 마이너스 29%가 빠져줬었어요. 그리고 3월 11일 투자 경고 종목 이 지정 예고가 뜬 날은 이 3월 11일이잖아요. 이날부터 이날까지 93%가 상승을 해줬죠.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을 했을 때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뜨는 게 맞거든요. 이걸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3월 25일까지. 이 날짜를 잘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볼게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뜨게 되면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파동을 한 번 더 만들고 꺾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같이 보셔야 될 게 이 CB 물량이거든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 예고가 되자마자 그 다음날 전환 청구권 행사가 나왔고 CB 전환 추가 상장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20일날 한 번 더 추가 상장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3월 12일 것부터 차근하게 보자면 전환가액이 2,386원이죠. 이게 뭐냐면은 지금 주가가 26,35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가 대비 엄청 낮은 가격에 들어온 물량이죠. 이미 수익이 크게 난 상태예요. 그럼 이 물량은 어떻게 할까요? 이 주가를 더 끌어올린 다음에 위에서 정리를 해주겠죠. 이 상장일 또는 예정일이 3월 25일이에요. 그러면은 이 날짜, 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결정이 되는 날, 이 3월 25일까지 날짜가 똑같아요. 근데 이것만 있느냐? 추가 상장이 됐죠. 이 추가 상장도 보시면 2,245원이죠. 이것도 엄청 낮은 가격에 들어온 물량인데 3월 20일을 볼까요? 2,386원. 거기다가 상장일이 3월 25일. 그렇다면 지금 이 구간 정리하고 있는 구간인 건데 이 CB 개념이 뭘까요? 전환사채예요. 처음에는 이 채권이다가 나중에 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어요. 그래서 이 투자자는 내려가면은 방어를 하고 올라가면 주식으로 바꿔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인데 주가랑 비교하면 수배 이상 차이가 났잖아요. 이 전환 청구권 행사 이후에 이 3월 25일 실제로 상장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때부터 이 CB 물량 시장에 실제 주식으로 풀리니까 새로운 매도 물량이 추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 영상에서 이 32,200원을 찍었던 게 그냥 들고 있다가 판 게 아니라 가격을 좀 더 올려서 더 비싸게 넘기려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급등이 나왔다가 고점이 나오고 그리고 눌림이 시도가 된 거죠. CB는 미래 매도 물량이고 그걸 지금 비싸게 넘기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차트적으로도 조금 풀어봐야 되잖아요. 이 외인이 계속해서 팔아주고 있어요. 근데 이 개인들 물량을 담아주고 있죠. 이 기관도 지금 주가를 방어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구조인데 개인이 가장 늦게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개인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개인이 가장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위에서는 넘기고 개인이 받는 구조예요. 그러면은 물릴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다가 이 CB 물량까지 합쳐지면 결론은 하나죠. 고점 구간에서 물량을 정리 중이다. 제가 여기서 이 3월 19일 날 바로 밀릴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왜냐? 이 과열 구간에다가 물량 정리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이 하락 시작점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이 구간에서 그냥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 25일까지 무조건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매도 물량 풀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방향 예측이 아니라 수급의 확인 무조건 해야 돼요. 자, 이 실시간 대응이 정말 중요한데, 자, 이벤트, 수급 장세죠. 지금 이 구간은 장중,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예측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지금은 절대 물량을 담는 구간이 아니죠. 자, 단기 흐름인데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어떻게 이 구간에서 이 합리적이게 대응을 하냐? 너무 고민되시잖아요. 이 상승할 때 이 상승만 하지 않죠. 단기적인 저점이 한 차례씩 나오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을 노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일부 차익 실현을 할 것인지, 어디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매수를 고려할 것인지, 이런 기준을 차근차근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요. 저 역시 이 매일 시장을 보면서 수급, 거래량, 기술적 지표 이런 요소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확률적으로 유리한 구간을 찾기 위해 분석을 이어가고 있어요. 자, 이 주식시장은 실시간으로 흐름이 계속해서 바뀌죠. 그래서 단정적인 예측보다는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전략이 투자에서는 훨씬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이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계속 체크하고 분석해서 실시간적으로 확인하고 이 안전한 자리들 찾아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방송으로 안내해드리면 사실 실시간이 되지 않잖아요.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기존 방식에 더해서 여러분들께 이 정보를 조금 더 명확하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상단에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010-7781-8840 이 번호로 자, 우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 이 변동성 체크하면서 이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이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 단기적인 것도 잘하지만 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방향들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이걸 되게 소통하시는 주주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도 이 답답한 부분 해소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시간은 언제 남기셔도 상관없어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7781-8840 이 번호로 우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 소중한 정보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조금 더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몇 분 안 남았어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어떠냐? 뭐 이 종목이 큰 하락 구간을 만들고 끝날 것이냐? 아니에요. 오히려 이 구조적으로 보면은 중장기 상승 가능성 굉장히 크죠. 자, 이유는 첫 번째로 산업. 자, 원전 시장은 단순 테마가 아니라 정책, 에너지 구조 변화예요. 미국 원전 확대, 유럽 에너지 안보, 한국 원전 수출. 이건 단기가 아니라 몇 년짜리 흐름인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이 포지션. 자, 우리 기술은 MMIS. 원전의 핵심 시스템인데, 자, 이거는 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대체가 되지 않죠. 자, 그래서 구조적으로 수혜 종목이에요. 세 번째로는 지금 자리의 의미예요. 지금 조정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1차 상승 이후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인데 다음 파동 준비 구간이에요. 특히 이 12 물량 정리 이후에 매물 부담이 확 줄겠죠. 자, 그때부터는 훨씬 이 가볍게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지금은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단기 대응 구간이에요. 자, 눌림이 나오면은 어느 구간에서 재진입을 해야 되는지 이걸 확인해 봐야 되고, 자, 그리고 이 12 이후 진짜 상승 구간을 대응해야겠죠. 지금 우리 기술은 단기 고점을 형성했던 구간이죠. 하지만 동시에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지금은 끝이 아니라 한 번 털고 더 크게 가기 위한 과정일 가능성 높아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시장 방향을 확실하게 말을 하지 않냐?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알려주냐? 근데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 가능성 위주로 설명드리는 건 이유가 간단하죠. 주식시장은 뉴스, 수급,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따라 하루 사이에도 이 분위기가 크게 바뀔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는 미리 방향을 정해두기보다 중요한 가격 구간 기준으로 실시간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훨씬 현실적인 접근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항상 받는 질문이 있는데 이미 이 주식으로 돈을 잘 버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이 시간까지 써가면서 남들한테 알려주냐? 틀린 말이 아니죠. 자,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저도 주린이었던 시절 있어요. 이 주식시장은 분명히 양면성이 있죠. 돈을 잘 벌 수 있다라는 좋은 점과 잃을 수도 있다라는 양면성.
저도 여러 번 크게 당했었는데 제가 절망 속에서 깨달은 건 혼자 고민하면 시간, 돈, 그리고 감정까지 다 낭비한다. 자, 주식의 주자도 몰랐던 저한테 누군가가 이 현실적인 가이드라인 하나만 제대로 줬더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 주린이 시절 빠르게 벗어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정보를 공유하는 건 시장은 혼자 싸우기엔 너무 방대하고 개인 투자자들 너무 쉽게 고립이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같은 방향을 보고 정보를 나누게 된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 주식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행복하셨으면 해요. 적어도 혼자서 이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일 없을 거고 제가 함께 걸을게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은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 시간 투자해서 여기까지 보셨으면 중간에 영상 끄신 분들이랑 좀 달라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끝까지 보신 분들께만 드리는 선물이 있으니까 선물까지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도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감사의 의미로 제가 특별한 선물 준비해왔어요. 자, 바로 2026년 SDV 전환 수혜 히든 종목이에요. 지금 막 이 상승 초입 구간에 진입하기 시작한 기업이거든요. 자, 전략적으로 보면 이미 오른 종목 말고 이제 다음 수혜주를 찾아야 될 때예요.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로봇 관련주들은 이미 시장에서 한 차례 큰 상승을 보여준 상황이에요. 자, 원익 IPS, 레인보우 로보티스, FST 이 같은 기업들이 산업 기대감 속에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준 사례가 있죠. 자,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미 크게 움직인 종목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업이 확장되면서 다음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숨은 영역을 찾는 것이 투자 관점에서는 하나의 전략이 되는 거예요. 이미 이 히든주는 아직 시장에서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반도체 흐름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가장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에요. 자, 최근 이 자동차 산업에서는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이 확대되면서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흐름을 가장 먼저 보여준 기업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는 차량에 수십 개의 카메라와 센서를 장착하고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도 이 흐름에 빠르게 따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자, 이 테슬라가 증명한 게 뭔가요? 차는 팔린 후에도 소프트웨어로 진화한다. 자, 이 개념이 바로 SDV,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예요. 이 변화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기술이 있죠. 바로 ADAS와 자율주행 기술이에요.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려면 먼저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자동차에는 카메라와 센서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카메라만 있다고 해서 이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죠. 이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처리하는 반도체 기술을 필요로 해요. 제가 이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도 바로 이 영역에 있는 기업이에요. 국내 차량용 팹리스. 자, 왜 이 기업인가? 자, 차량용 반도체 설계, 팹리스 기술을 보유했고 자율주행 기술이 확대될수록 이 기술의 중요성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영상 데이터 처리 수요를 직접 수혜받으니까. 자, 그리고 이 AI 관련주 1차 상승 이후 시장이 아직 덜 주목한 영역이에요. 자, 이 SDV 전환 흐름과 구조적으로 맞닿아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거죠. 자, 제가 차트를 캡처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자, 차트를 좀 보시면 자, 사실 이 기업은 최근에 제가 갑자기 발견한 종목이 아니거든요. 이 시장 흐름을 보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던 기업이에요. 자, 차트를 보면 조금 흥미로운 구간이 하나 보이죠? 한번 큰 하락이 나오고 나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횡보를 이어갔죠.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보통 이런 구간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이 관심이 조금씩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과거 시장에서도 비슷한 구조에서 큰 움직임이 나왔던 사례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 종목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지금 거래량은 말 그대로 초기 구간일 뿐이에요. 앞으로 이 SDV 전환 흐름이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된다면 이와 관련된 기업들도 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 있죠. 자, 이런 종목은 시장 관심이 붙기 시작하면 짧은 기간에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이 이 선점 타이밍이 될 수 있거든요. 선점 타이밍이에요. 자, SDV 전환 가속, 데이터 폭증 수혜, 시장 미발굴 영역.
차트 구조까지. 자, 그래서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한해서만 제가 따로 알려드릴 거예요. 단순히 종목 이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가격 구간이 차트 기준 핵심 자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차트 기준으로 직접 짚어드릴 거예요. 자,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7781-8840 이 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지금 구간이 첫 번째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는 만큼 히든이라고 보내시고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긴 시간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서지안이었습니다.